네, 안녕하세요. 바른의국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계엄 영상을 올린 이후로 댓글에 CIA에 신고했다는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영상을 못 찍은 건 아니고요. 진짜 한국 요즘 충분히 세계에 쪽팔린 상황이니까 좀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CIA에 어떻게 신고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좀 그만하시고 현실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오토바이 세상이라는 대만의 영상을 올린 이후로 갑자기 닛산과 혼다의 합병 이야기가 나오더니 거기에다가 대만 이야기까지 겹쳐서 요즘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자동차의 생산국이 된다, 닛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한국 언론이나 한국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서 오늘은 그거까지 하나 추가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은 현재 럭스젠이라는 대만 국내 브랜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럭스젠이라는 업체의 모회사가 율롱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율롱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대만에다가 팔던 자동차 수입상이었습니다. 수입만 하다 보니까 업체가 조금 더 욕심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 닛산이나 미쓰비시의 자동차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됩니다. 대만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조금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2010년도에 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럭스젠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산도 대만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중국 대륙 쪽에서 생산해서 중국 쪽, 대만 쪽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큰 실적이라거나 큰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일본 닛산 인수전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럭스젠이 하나 하고 살펴봤더니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업체가 아니라 아이폰을 하청으로 만드는 폭스콘에서 닛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폭스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만들기 전에는 전자부품을 OEM으로 생산하던 그런 업체였어요. 그러다가 아이폰을 이제 독점적으로 OEM 생산을 하게 되면서 엄청 큰 회사로 성장한 그런 회사인데요. 폭스콘이 이전에 닛산 경영진을 스카우트를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폭스콘이 정말 닛산 인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스콘이 닛산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폭스콘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자동차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애플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고 했을 당시에도 폭스콘이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좀 관심을 보였던 적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올해 초에는 폭스트론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면서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만은 전기차의 필수인 배터리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반도체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오랫동안 OEM을 해왔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에서 OEM 생산에 맡기게 되면 예전의 노하우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배터리와 반도체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만은 고고로라는 전기 오토바이 생태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랑 자동차는 당연히 큰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적어도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모빌리티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도 폭스콘이 정말 닛산 인수에서 전기차로 뛰어든다면 이런 것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폭스콘의 전략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완성차를 A에서 G까지 전부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원하는 회사가 오면 이 플랫폼 위에다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완성차를 내놓는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면서 좀 남들을 따라가기 버거울 텐데 중요한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예전에 해왔던 OEM 방식대로 자동차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콘이 전기차 시장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몇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대만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겠지만 내수 시장이 필요한 이유는 적어도 최소한의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를 외국에서 사줄 리가 만무하고 최소한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치면서 발전도 시켜나가고 인지도를 쌓아야 되는데 대만 내수 시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도 아쉬운 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잖아요. 아무리 OEM을 가지고 와서 넣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술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만은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로 뛰어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좀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폭스콘의 오너는 고타이밍이라는 정말 자수성가한 그런 오너인데요. 이게 저희 집 근처에도 엄청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와서 내가 여기 사원에 잘 기도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하면서 엄청 기부도 하고 막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중적으로는 큰 인기도 있고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가끔씩 괴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대선에 2번 출마했습니다. 대선 출마한 것까지는 좋은데 대선 2번 출마해서 중간에 전부 다 하차를 했습니다. 대선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점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대선에 나왔네, 또 그만두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있어서 뭔가 일을 하고 끝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리스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그 타이밍이 얼마 전에 몇 달 됐어요. 이렇게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고 키디에게 팁으로 1,200만 원 가까이를 줬대요. 줄 수는 있는데 이런 게 또 뉴스에 나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언론을 많이 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좀 대중적인 관심을 얻고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닌가, 뭔가 관심을 끌려는 행보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편집하다 생각해보니까 은근히 대만 회사가 일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랄까요? 그런 것도 좀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도 일본에서 인수를 했고, 특히 이게 닛산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조금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회사더라고요. 대만 회사가 일본의 좀 중요한 회사를 인수한다 이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다나 이런 게 나서서, 혼다나 일본 정부가 나서서 닛산의 인수를 혼다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정말 대만 회사가 닛산을 인수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혼다와 닛산이 합병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대만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도 정말 진심으로 대만이 자동차 산업에 한번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예전 산업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한국이랑 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한국이든 대만이든 잘 되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해서 대만도 새로운 산업에 잘 들어와서 자리를 하나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한국 업체든 저희한테도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